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73, 174페이지를 참고해서 2열 V벨트 유동장치의 조립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품 배치 진행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조립품.iam 더블클릭. 폴더를 실행하고 규격품 미포함 폴더에 연습도면 7번 더블클릭. 고정시킬 본체를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본체 드래그 앤 드랍. 그리고 나머지 3개의 부품 불러오겠습니다. 교재 165페이지를 참고해서 표준 규격품을 다운받겠습니다. 컨텐츠 센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배치 아래쪽에 화살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클릭. 5번 평행키는 샤프트 부품, 그리고 키 기계, 둥근 키보드에 K를 입력을 해서 찾겠습니다. KSB 1311 더블클릭. 평행키의 샤프트 지름은 12-17, 규격은 5×5, 그리고 길이 18. 사용자로 클릭하고 그 다음 확인. 파일명은 품번 5점 그리고 품명 평행키 괄호 열고 규격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괄호 닫고, 그리고 위치는 연습도면 7번 폴더에, 동일한 폴더에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저장. 그리고 임의의 위치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다시 한 번 더 컨텐츠 센터 클릭. 이번에는 6번 깊은 홈 볼 베어링. 샤프트 부품에 베어링, 볼 베어링, 깊은 그루브 볼 베어링. 키보드에 K를 눌러서 KSB 2023 더블클릭.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베어링 번호는 6203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사용자로, 그리고 확인. 6점 깊은 홈 볼 베어링 괄호 열고 베어링 번호, 그리고 괄호 닫고 저장. 임의의 지점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깊은 홈 볼 베어링은 2개를 사용을 하죠. 한 번 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셔도 똑같이 사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컨텐츠 센터에 배치. 이번에는 7 충용 C형 멈춤 링, 샤프트 부품, 서클립, 그리고 외부. 키보드에 K를 눌러서 KSB 1336 더블클릭. 임의의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샤프트 지름은 17. 그 외 나머지 선택할 거 없고 사용자로 클릭하고 확인. 파일명은 7점 충용 C형 멈춤링 괄호 열고 17×1 그리고 저장. 그리고 임의의 지점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SC,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8번 구멍용 멈춤링, 샤프트 부품, 서클립, 내부, 그리고 KSB 1336 더블클릭.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구멍 지름은 40, 그리고 사용자로 확인. 파일명은 8점 구멍용 C형 멈춤링 괄호 열고 40 곱하기 1.8
저장, 임의의 지점 클릭, 그리고 ESC. 다시 한 번 더 컨텐츠 센터 클릭하고 9번 로크너트, 샤프트 부품, 잠금 너트, KSB 2004 더블클릭, 규격은 AN03, 그리고 사용자로, 그리고 확인. 파일명은 9.로크너트 괄호 열고, 규격 크기 AN03 괄호 닫고, 저장, 임의의 지점 클릭, 그리고 ESC. 네, 다시 한 번 더 컨텐츠 센터 클릭하고 10번 로크 와셔, 샤프트 부품, 스러스트 와셔, JSB 1554X 더블클릭, 규격 크기는 AW03X 사용자로 확인. 파일명은 10점 로크 와셔 괄호 열고 AW03 괄호 닫고, 저장,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닫겠습니다. ESC. 연습 도면을 참고해서 조립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축에 많은 부품들이 조립이 됩니다. 이 축과 본체를 먼저 조립한 이후에 축에 다양한 부품들을 조립을 해볼게요. 그럼 먼저 구속 조건, 메이트 유형으로 본체의 중심축, 그리고 축의 중심축, 솔루션은 반대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드래그를 해서 조립이 잘 되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조건, 이 면과 이 키 홈 부분의 바닥면 클릭을 하고 적용, 중심축과 중심축 적용, 평행키의 중심축과 축의 홈 부분의 중심축 확인.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평행키가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구속 조건으로 평행키의 이쪽 면과 그리고 이 본체의 이쪽 면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확인. 이 구멍 쪽으로 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축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축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조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고정 클릭을 하겠습니다. 축이 고정이 되면 드래그를 해도 움직이지 않게 되고,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축이 본체와 동일하게 앞정 아이콘이 활성화돼서 축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양한 부품들을 축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삽입,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베어링에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적용.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반대쪽도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적용,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적용. 그리고 닫겠습니다. 그 다음 이 2열 V벨트 풀리를 이 축 그리고 베어링에 조립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V벨트 풀리의 중심축과 그리고 축의 중심축, 베어링의 중심축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방향은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나머지 부품들은
이 V벨트 풀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보면서 조립을 진행을 할게요. 그럼 먼저 평면도를 보고 나머지 부품들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가운데 평면 뒤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뷰, 반단면도, 그리고 우측면도, 엔터. 조립, 구속 조건. 삽입으로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확인. 조립이 잘 되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8번 구멍용 멈춤링은 총 2개가 조립이 됩니다.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 사본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구멍용 멈춤링을 조립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 멈춤링 바깥쪽의 원의 중심과 그리고 안쪽 원의 중심이 위치가 각각 다릅니다. 구멍용은 이 바깥쪽 원을 기준으로 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립, 구속 조건, 삽입, 그리고 바깥쪽 원,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적용. 일치하는 면의 가장 위쪽에 있는 원 클릭.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적용. 그리고 멈춤링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면 이 멈춤링 아래쪽에 이 구멍을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죠. 이 멈춤링이 정 가운데에 배치가 되도록 추가적으로 구속 조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배치를 해야지만 도면을 작성을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도면이 작성이 됩니다. 구속 조건. 구멍용 C형 멈춤링에서 작업 평면, YZ 평면과 그리고 이 조립품 상에 있는 우측 면도를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방향은 뒤집어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구멍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확인.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래쪽에 구멍용 멈춤링에 YZ 평면과 조립품의 우측 면도, 네, 이 구멍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솔루션 확인. 그 다음 구속 조건. 축용 멈춤링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원을 기준으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삽입, 안쪽에 있는 원,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축의 이쪽 부분이겠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확인. 그 다음에는 축을 이 안쪽으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축을 고정시켜 놨었죠. 축 오른쪽 버튼 고정 해제. 그 다음 구속 조건. 메이트 유형으로 이쪽 면과 그리고 멈춤링의 이 면을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확인. 그 다음 구속 조건. 10번 로크 와셔를 조립을 할게요. 삽입,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확인. 그 다음에 네, 이 로크 와셔의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 면과 일치가 되도록 구속 조건. 메이트 유형으로 이 면과 이 면 일치를 시키겠습니다. 적용.
삽입 구속 조건으로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그리고 일치하는 면의 모서리 선 확인. 그리고 이 로크너트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로크너트의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XY 평면, 그러면 구속 조건 XY 평면과 그리고 조립품에 있는 우측면도, 그리고 확인. 우측면도를 눌러서 조립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간섭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절단이 된 상태에서는 작업 트리에 있는 이 부품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본체부터 멈춤링까지 선택을 하고 검사, 간섭 분석. 주설을 보겠습니다. 로크 와셔, 그리고 나사부의 간섭은 무시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스레드, 나사부 무시하고 그리고 일반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간섭이 발생하고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뷰에서 단면도 뷰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간섭 분석을 해 볼게요. 전체 다 선택을 하고 검사, 간섭 분석. 지금 이쪽 부분에 멈춤 링과 로크 와셔가 아주 조금 간섭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조립이 잘 되었습니다. 각 부품들의 재질과 색상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체 오른쪽 버튼 열기. 형상이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뷰, 기본 라이트,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음영 처리. 그리고 적용이 되어 있는 색상 모두 지우겠습니다. 지우기. 전체 다 선택을 하고 확인. 그리고 재질은 전체 재질 티타늄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특정 면을 선택을 해서 이 면은 두 번째 재질 철 주조 재질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색상을 초록색 계열로 변경을 해 볼게요. 조정, 이 면 클릭, 초록색, 조금 어둡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조정, 변경이 된 면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동일하게 다른 면들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모두 적용을 했다면 확인.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리고 닫기, 그리고 멈춤 링, 오른쪽 버튼 열기. 조정, 색상만 변경을 할게요.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주황색 확인. 닫기, 저장. 그리고 이 안쪽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줘도 되겠죠. 구멍용 멈춤링 오른쪽 버튼 열기. 조정,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주황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기, 저장. 색깔을 확인을 해 볼게요. V벨트 풀리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투명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부품들의 색상을 좀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축을 오른쪽 버튼 열기, 그리고 지우기로 전체 다 색상 지우고, 그리고 재질을 변경을 할 건데요. 지금 조명에 따라서 제품의 색상이 조금 어두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기본 라이트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음영 처리, 그리고 재질을 알루미늄 짙음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저장, 닫기. 축의 재질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축의 색상과 베어링의 색상이 다르다면 서로 구분이 돼서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로크너트와 로크 와셔의 색상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크 와셔 오른쪽 버튼 열기. 재질을 조금 밝은 색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뷰, 기본 라이트, 그리고 첫 번째 전체 재질을 스테인리스 스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재질을 두 번째 재질을 흰색, 좀 밝은 색으로 변경을 해 볼게요. 컨트롤 S 저장, 그리고 닫기. 그럼 확실히 구분이 돼서 부품과 부품을 구분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다음 오른쪽 버튼, V벨트 풀리 오른쪽 버튼, 투명 해제.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위치는 연습도면 7번. 파일명은 2열 V벨트 유동장치 조립품. 저장. 전부의 확인. 다음 시간에는 동력 전달 장치 조립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